천정배 의원은 이번에 안산시에서 지역구를 서울 동작을로 지금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옮기게 되는지 그 이유도 들어보고 하필이면 서울 가운데 왜 동작을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도 좀 들어보고 정치적 소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19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시겠다고요? 예,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동작을구는 저희 또 방송국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지역구를 옮기시게 된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난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정치 무대를 서울로 옮겨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울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지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독점 재벌 또 한나라당 특권 세력을 대표하는 정몽준 의원과 겨루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바라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책에서도 자세히 썼습니다마는 재벌 개혁이 필수입니다. 네. 정몽준 의원 아시다시피 재계서열 6위인 현대중공업의 주인이고 또 현대중공업은 이명박 정권 3년 만에 자산을 80%나 키웠습니다. 네. 3년 만에 80%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네. 10대 그룹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증가율이지요. 재벌들이 대부분 대박 났지만은 현대중공업은 초대박을 났습니다. 또 정몽준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또 대선 주자에 유력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 재벌개혁과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언행을 하고 계시지요. 복지 DNA, 재벌 DNA, 재벌개혁 DNA가 아예 없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 복지국가의 최대 장애물이다. 사실은 재벌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재벌개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내걸고 그를 꺾으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재벌 오너와 한번 대결을 해보겠다 하는 의미로 동작을을 선택했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작을과는 뭐 지역적으로는 특별한 연고는 없으신 거죠? 예, 제가 제 고향에서 올라와서 대학 때 서울에서 살고 쭉 활동해 왔습니다만은 동작을 지역에 직접 거주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천정배 의원은 원래 전라남도 신안 출신 아닙니까? 섬 어린이였죠. 그러다가 학창 시절은 이제 목포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목포가 낳은 천재 3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죠? 저도 영문은 잘 모르겠는데요.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부 기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천 의원 참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정몽준 의원과의 대결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이 정몽준 의원 지금 현역 의원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물론 정 의원 그분이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 민심이 전반적으로는 한나라당에게 적대적이지요. 그렇지만 이분은 어쨌든 서울 출마 예상 후보 중에서 가장 강한 후보인 것만큼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물론 대선 후보 지지율도 높고 또 개인만이 아니지요. 사실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 더 나아가서는 범현대가 전체가 나서서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나서면은 정 의원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몽준 전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기색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당이 수도권에서 만약에 바람몰이를 하려면은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이 이게 동작을 같은 데가 아니라 강남이나 서초 같은 한나라당 텃밭에서 출마해야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정몽준 전 의원 측에서요. 그래요. 이 야당이나 상대 후보까지 걱정해 줄 그런 처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총선 또 12월 대선은 이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 미래를 열어가야 될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한나라당 텃밭에 아주 강력한 후보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그렇지만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장수를
목장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점에서 지난 4년 동안 민생을 망친 핵심 인물들을 심판하고 저는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몽준 의원과의 대결을 저도 아주 투지를 불태우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도 이런 빅매치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총선에도 많은 참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의원님, 그 동작을이 이제 전 의원께서 출마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시니까 당내에도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이계한 전 의원도 공천을 좀 노리고 있고 지금 이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동준 의원은 지금 뭐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그러던데요? 아, 그런가요? 예. 어떻습니까? 당 공천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예, 이제 당에서도 공천심사위원장도 확정이 돼 있고, 네. 또 제가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으로서 새로운 개혁공천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당에서 마련하는 합당한 절차를 물론 밟아야 하고요. 그건 네.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일이죠. 예. 또 뭐 경선도 있을 수 있지만 당내에서 서로 다 동지들 아닙니까? 네. 윈윈할 수 있는 조정력을 발휘할 수도 있죠. 예. 이런 절차들을 앞으로 거치게 될 겁니다. 네. 좀 전에도 이제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그 대기업의 일부 행태가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재벌의 오너와 이제 한판 이제 승부도 겨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 기업에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겁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중공업이 불과 3년 만에 80%까지 자산을 늘렸습니다. 다른 재벌들 10대 재벌 보더라도요 다 수십 %씩 자산이 증가했죠. 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 서민들 국민 중에서 뭐 80%는커녕 8%라도 자산이 증가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팽창하는데 국민들은 갈수록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워진 이게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재벌의 행태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재벌이 동네 빵집, 뭐 순대 가게, 구멍가게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네. 또 재벌 계열사들끼리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아주 불공정하게 자기들 그 돈을 키워가고 있죠. 네. 이 때문에 우리 600만 자영업자들, 중소자영업자들 생존권 위협받고 뭐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또 재벌의 이제는 고용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고 또 네. 고용이 는다 하더라도 이걸 모조리 다 뭐 비정규직 뭐 이게 늘어나고 있고요. 뭐 그것뿐입니까? 뭐 중소기업의 협력업체 납품 단가를 강압적으로 후려치고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재벌이 빼앗아 간다는 그런 원성도 자제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 경제뿐만 아니죠. 일부 재벌들은 그 돈을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정치, 행정, 언론, 교육, 우리 사회 모든 영역, 심지어는 과연 어떨 때는 사법부까지도 재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매우 부당하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벌 체제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까지 위협하는 그런 사회.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 공화국이라고 우리가 걱정스럽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재벌 체제를 확실하게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개혁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복지국가도 사회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재벌 개혁은 현재 우리 시대의 최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참 독특하죠.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형태의 지금 기업 형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로도 그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재벌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에서도 이제 우리식으로 그냥 재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또 이제 대기업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좀 약간 바꾸기도 했죠. 뭐 이제 기업의 뭐 대기업이죠. 물론 대기업인데 대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순환 투자라든가 뭐 등등에 의해서 사실 매우 불공정하게 총수 일가가 불과 5% 미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고 그 지배력을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또 뭐 편법 상속 뭐 세금 빼먹고 뭐 말을 여러
그 비정상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개혁해야만이 네. 예, 이제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정되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자, 또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4.11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구가 획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확정이 되지 않는데 현역 의원들끼리 너무 이기주의가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문제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예. 그 헌법재판소가 벌써 10여 년 전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죠. 네. 예. 그 기준은 그 선거구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 이내로 하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 따라서 헌법 원칙에 충실한 획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헌법 정신에만 따르면 된다라는 얘기고, 뭐, 구체적으로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리고 지금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민주당하고 지금 한나라당 거의 합의를 했는데, 지금 군소정당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예, 우선, 저희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당개혁특위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석패율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뭐 시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네. 이 극심한 지역주의의 폐해를 뭐 약간이라도 완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고육책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예상을 훨씬 넘어서서 네. 작은 정당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은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굳건하게 연대해야 될 그런 당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정당들과 네. 지금 통합진보당 그리고 진보신당이죠. 예. 이런 다른 야당들과 우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네.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겸해서 이번 총선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4.11 총선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가 극소수 독점 특권 세력들만을 위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안정되게 사는 사회로 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네. 과거 가치와 미래 가치의 대결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선거의 이슈는 역시 재벌개혁, 복지국가 이런 것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도 성공했고 경제성장도 이루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그 성장의 과실이 극히 일부의 특권, 기득권, 독점 세력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복지사회로 또 정의로운 복지사회로 가야 합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서 정말 재벌과 독점 세력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고 예.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그런 경제 성장의 그 혜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네. 20대 80 사회도 모자라서 이제는 1%와 99%의 편가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예.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네. 재벌 개혁 예. 그리고 복지국가 전면에 내걸어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되겠고 네.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 12월 대선에서도 예. 정말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민주통합당의 천정배 의원과의 대담이었습니다.